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장마 같은 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물이 막 넘치고 전국적으로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날씨 특징이 후덕지근하면서 비의 양도 왔다 안 왔다, 또 올 때 또 왕창 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꿉꿉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요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편히 좀 쉬시고요. 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수평적인 조직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 많은 조직들이 지금 리더 대상으로 해서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 그 다음에 타 부서와 협업하기, 이런 쪽에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의 처한 여건이 다 다르니까 수평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 그 관점과, 그 다음에 타 부서의 협업을 해야 돼, 코워크를 해야 돼, 그 말의 의미, 기대하는 바가 사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또는 보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 굳이 문제가 없는데 꼭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야 돼? 이런 의구심들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수평적인 조직이야. 그러면 수평적인 조직인데 항상 경영 성과가 향상되고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런 궁금증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직 문화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이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타 부서 간의 협업을 매우 중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에 영향 미치는 거는 사실 리더 역할도 크거든요. 그럼 단위 조직의 리더로서 단위 조직의 조직 문화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조직이 지향하는 게 수평적인 조직, 타 부서와 협업을 강조한다면, 필요하다면 단위 조직의 리더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단위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 조직의 리더들이 그런 면에서 뛰어나다면 그것들이 시너지가 결국은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글을 지금 올려놨고요. 그래서 글의 전문을 보고 싶으면, 그리고 요 관련되는 그 교육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자료도 첨부 파일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좀 보시고요. 오늘 이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 이 이슈는 과거, 지금, 앞으로도 핫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야, 뭔가 죄진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진 않는지요? 그렇다면 왜 조직 문화를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 점 한번 살펴보죠. 내가 속한 회사, 조직에서 조직 문화에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죠?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는 회사의 제도나 어떤 여건이 미비해서, 또는 리더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권위나 나위 등과 같은 걸 통해서 갑질을 하거나 각종 폭력적 언행, 성추행 포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면 결국 조직 문화 부분은 좋지 않은 거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리더와 구성원이 열심히 해도, 회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을 해도 부정적인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면 제대로 성과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 부분은 확실히 경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든 회사든 구성원이든 어느 한쪽만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과 그다음에 구성원 차원, 리더 차원에서 뭔가 내가 속한 회사 조직이 조직 문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비로소 경영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재임을 하셨을 때 오죽하면 경영진 앞에서 신경영을 할 때 제발 변화하겠다는 사람 바지 끄트머리 잡고 막지는 마라. 걸림돌을 내지 마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그 정도까지 대놓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조직 문화의 유형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그중에서 최근에는 조직 문화면 떠오르는 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야 아니면 수직적인 조직 문화야. 근데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좋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나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항상 그럴까요? 현재 회사나 조직에서 지향하는 경영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 활동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관련된 이슈를 해결을 함으로써 경영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막상 경영 성과에 장애되는 요인을 도출해 보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부재로 결론이 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당연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래야 경영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잘 보니까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장점이 나타났다면 경영의 성과가 달성됐을 것 같아. 그런 측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직적인 조직 문화하고 항상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 또는 환경에 따라서는 충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영부인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즉 회사가 처한 경영 성과 달성에 부족한 부분, 그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다 보면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장점이 발휘 안 됐거나 수평적인 조직의 장점이 발휘됐거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특징은 뭐냐? 뭐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 부분을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요. 예를 든다면 삼성의 조직 문화가 한 2010년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의 조직 문화 혁신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는데 그중에 하나를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에 초점을 뒀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축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요. 전 모든 리더들의 권위주의 문화 타파.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권위주의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자. 근데 여기서 권위주의라는 것은 최근의 말로 주면 갑질, 거기에 따르는 언행,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요. 가장 흔한 거 까래며 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 등등. 그리고 직무와 역할 중심의 인사제도의 개편. 그러니까 단순히 직급, 연차가 많이, 내가 입사가 빨라, 연차가 많아, 경험이 많아. 이런 걸로만 해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반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각 개인들한테 위임한 직무와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차가 많아도 직무와 역할 부분이 A라고 돼 있으면 A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차가 적지만 B 직무를 맡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위임받았다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A 직무 담당자가 경험이 적지만 그래도 B 직무 실무하고 있는 그 실무자에 대해서 등가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선배야, 나는 연차가 많아,
이걸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연차가 다소 낮더라도, 입사가 늦더라도,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퍼포먼스만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걸 해왔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사와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소통의 확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방적인 또는 권위에 의한 어떤 그 가불관계 관점에서의 소통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의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동등한 입장이 돼야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풀고자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한 공유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예컨대 나는 선배고 너는 후배야, 나는 경험이 많아 너는 적어, 나는 직급이 높아 너는 직급이 낮아,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의 소통을 하면은 한계가 충분히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뻔히 보이거든요. 전 아닌데. 근데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야. 그런 건 막자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디어 발산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 속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령 뭐 입사한 지 1년 차 미만들은 입 다물고 있어. 뭐 너희들 뭘 알아? 뭐 이런 관점에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잠깐 혼란스럽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정리하면은 삼성에서 추구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은 권위주의 문화 타파와 직무와 역할 중심의 인사제도의 전환, 상사 부하 간의 수평적인 소통 확대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 그러면 이런 쪽에 핫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그걸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에 계시죠? 에드거 샤인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조직 문화의 내용은 결국은 창업주로부터, 근데 창업주가 뭐 고인이시면 그 뒤로 계속 그 경영권을 이어오고 있는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사실 조직 문화, 그 다음에 경영의 목표, 그 다음에 리더십들이 사실은 리더십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리더십과 조직 문화 부분을 주주로부터 그러니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활용을 해서 회사의 임기 동안에 회사의 경영을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라면 조직 문화를 이제 만들고자 할 때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뒤 회사가 달성해야 될 중장기 경영 전략 달성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본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목표를 하려니까 남다른 뭔가 노력이 필요해. 어떤 생각하고 의사결정 내릴 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직 문화는 CEO가 바뀌면 조직 문화도 사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3년, 5년 동안 A라는 조직 문화를 지향했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면 A가 아닌 B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CEO가 CEO로 취임하는 순간부터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정립하고 전파하고 공유하고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시작점은 사실 최고 경영자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처한 환경,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을 반영을 해서 조직 문화로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아닌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장점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의 최고 경영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한다고 선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CEO가 나서는 건 맞아요. 그럼 CEO만 나서면 되나 이거죠. CEO가 원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누군가는 조직 문화 정립점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그런 실무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내부에 없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최근에는 더욱이 MZ세대의 등장으로 회사 내 조직 문화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MZ세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시점으로 본다면 M세대와 Z세대는 달라요. 출생 연도만 하더라도 한 20년 차이 나요. 최근에는 MZ세대를 주장한 사람조차도 M세대와 Z세대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묶지 마라. 근데 M세대든 Z세대든 기성세대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사 내부엔 M세대, Z세대 또 기성세대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세대가 존재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특히 MZ세대의 그 특징들이 인사부서에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점부터 퇴사할 때까지 기존의 기성세대들한테 적용됐던 시스템을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시대적으로는 버거운 게 생긴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입사하는 젊은 세대들 공통점이 뭐냐? 물론 최근에 입사하는 젊은 세대들의 중에는 Z세대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Z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Z세대가 M세대보다는 조금 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다시 정리할게요. M세대하고 Z세대가 있으면 M세대는 개인 플레이 선호고 그 다음에 Z세대는 조금 더 팀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M세대는 양을 중시한다면 Z세대는 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는 M세대가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Z세대가 좀 덜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M세대들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죠.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인 플레이가 심해요. 그리고 인내심도 짧지만 또 Z세대는 더 짧고요. 그래서 기성세대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지는데 이 안에서도 좀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것을 좀 특징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좀 나타난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들 세대에.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에서 능력 발휘가 잘 된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수평적인 조직일 때 더 큰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만큼 자신의 성장도 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러니까 일의 가치, 일의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양이면.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일도 놀이처럼 재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굳이 전형적으로 획일적이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과정의 자율권, 어떤 개인의 특성, 기호 이런 부분도 좀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이 다른 세대보다도 현격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특징을 보면은
3년 미만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무지 높아요. 이게 보시면 그 오렌지색이 Z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도 좀 다르게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넘지 않겠다는 그 의중이 Z세대 같은 경우는 50%, M세대 같은 경우는 무려 28.5%. 물론 이게 연도별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최근에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최근에 입사하는 젊은 세대, 광의로는 이제 그 MZ세대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가능성이 낮다. 왜? 자신이 추구하는 꿈을 달성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이 회사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직을 통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디벨롭해서 이직을 하면서 조금 더 큰 연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잦은 이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10년 다녀서 올라간 임금 상승보다는 3년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세 군데를 거쳐 갔을 때에 그때 연봉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그 특징은 기존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정리하면은 워라밸을 중시한다, 공정한 평가 보상을 중시한다, 개인주의, 수평적인 조직에서의 공정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 근데 아까 앞서 제가 얼핏 보여줬는데 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달리 Z세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죠. 이들 세대는 개인을 중시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팀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도 능해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함으로써 어떤 그 더 큰 성장 또는 수월함 이런 부분에 대한 맛도 잘 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나는 당신과 달라, 나의 다른 부분을 존중해줘, 이런 개인주의, 이런 그런 개인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듯이 타인에 대한 존중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잘 보면은요, 지금 MZ세대가 좋아하는 원하는 이 부분은 저도 원하겠어요. 모든 세대가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면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요인이라도 남들과 차별화된 배우를 받지 않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라도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차별받는 것, 그건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인 거죠. 나이에 대한 거, 경력에 대한 거, 학력에 대한 거, 학교에 대한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 결과물이 있어요. 그 결과물에 대한 가치는 나의 학력, 지역, 나의 경험, 나의 24년도 성별, 이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 결과로만 갖고서 평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공정인 거고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결국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사실은 MZ세대는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렸어. 그럼 제가 반박할 수 없어. 그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임직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사실 존재해요. 따라서 나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면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면 그만이에요. 다만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나 리더의 공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갖춰졌다. 그 속사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 한 가지 요인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차별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결정되어지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에 있어서의 첫걸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보였던 역량과 성과 모두 다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 조직의 리더가 먼저 MZ 세대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조직의 문화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돼야 전사 차원의 조직 문화도 수평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 것 따로 개인 단위 조직에 따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부서의 특성은 있지만 회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장점을 강조하는데 단위 조직에서는 그와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리더는 단위 조직의 문화를 리더가 주도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MZ 세대가 강조하는 게 수평적 조직 문화 만들기 아닙니까? 그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MZ 세대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MZ 세대 특징이 뭡니까? 공정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 MZ 세대 특징을 보면은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정한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대할 때의 그 관점이나 사실 다른 세대 대하는 거 똑같아요. 다르지만 존중하자. 근데 이 젊은 세대는 이게 더욱더 강하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한다. 내가 다름을 인정받고 싶듯이 타인에 대한 것도 존중한다. 다름을. 그리고 싫지만 존중한다. 사적인 건 싫어. 사적으로는. 하지만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된다면 감내하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루틴이라고 봐요. 루틴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단순한 일보다는 고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누구나 따라야 되는 효과적인 일처리 방식, 규정, 프로세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 개인에 따라서는 호불이 갈리겠죠.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쉬운 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게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정해진 루틴이 있다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하기 싫은데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점을 또 스스로 이런 부분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된 거는 지킨다. 그러려면 공정, 공사의 구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지켜야 된다. 이게 또 젊은 세대가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요, 젊은 세대만의 특징을 보기에는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의 그 배경은 MZ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마침 MZ 세대는 유난히 이런 쪽의 일찍이 존중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기성세대의 분발이 더 필요하지 않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위 조직의 리더는 해당 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구성원을 대할 때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특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이 결국은 조직 문화의 그 특성을 대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업무 지시할 때, 보고받을 때 또는 문서 작성을 할 때 보면은 소통이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아무리 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힘들더라도 단위 조직에 있어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그 수평적인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의 이게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단위 조직 내에서 리더인 나와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소통의 변화는 리더인 내가 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사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어가 아니라 나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 내에는 의사소통 관련되는 루틴이 있어요. 지시할 때, 보고받을 때, 회의할 때, 또는 업무 연락 보낼 때, 또는 보고서 쓸 때 회사에서 통용되는 어떤 절차, 규정,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양식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이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게끔 효과적인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루틴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있으면 따라야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회사 내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의 최소한의 합의는 의사소통 관련된 회사 내 루틴이 있으면 루틴을 따라야 된다. 아무도 열애 없이. 젊은 세대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근무해왔고 그 루틴을 알고 할 줄 안다면 솔선수범 좀 하시라. 젊은 세대는 따라오시라. 물론 전제 조건은 자신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범주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시라. 그걸 벗어난 오지랖 넓는 그런 부분 쪽까지 확산은 좀 자제하시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각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관점에 있어서의 관련된 의사소통에만 초점을 두자. 근데 다행히도 회사 내에는 그와 같은 의사소통에 대한 루틴이 있다. 회의할 때, 지시할 때, 보고받을 때, 업무 연락할 때. 그거만큼은 꼭 지키자. 이제 막 입사, 신입사원 지나면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더들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때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역할은 담당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물이라면, 업무라면 책임은 그 일의 결과물, 그러니까 목표치, 목표 수준이 의미하는 거죠. 즉 모두에게 공정하게 역할과 거기에 맞는 책임을 명시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단위 조직에 할당된 목표가 뭐고, 목표치가 뭐고, 측정 방법이 뭐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부합된 사람이 누구인지 막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목표가 배정이 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원과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 역량 개발에 필요한 기회들을 제공을 해서 결국은 연말쯤에 목표 대비 실적을 객관적으로 도출을 하고 합의된 KPI에 따라 측정 방법에 따라 하면 되거든요.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극복할 수 있는 개발, 능력 개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요게 리더가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은 구성원 입장에서 바람직한 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는 목표가 역할과 책임이 배정이 됐다면, 합의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나와 상대방의 역할과 책임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소통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수평적 조직 만들기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은 수평적 조직 만들기 중요한 것은 첫째,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어느 세대에서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원하는데 이 의미는 그 어떤 요인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 조직 문화를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회사가 공정하지 않아, 개인을 존중하지 않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에 성장을 못 느끼겠어. 그런다면 회사를 일찍 그만두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젊은 세대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한 직장이라면 다 그런 생각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는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리더와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되고 공정하게 역할과 책임이 수행되고 평가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게 실현되는 조직 문화를 의미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추상적이었던 조직 문화, 수평적 조직 문화 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방법은 뭐지? 이런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점을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수평적 조직 만들기 및 그 다음에 타부서 협업하기 이런 관점에서의 저만의 정리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수평적 조직 만들기, 그 다음에 타부서와 협업하기 이 두 가지 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저희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에 대한 저의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바 그리고 이제 기업 출강을 하면서 좀 정리된 내용들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차원의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단위 조직 차원에서 리더의 주도하에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자. 근데 그 변화의 시도가 리더로서 당연히 구성원에게 해야 되는 어떤 역할, 발휘해야 될 역량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따져보니까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는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조직의 리더의 변화의 노력들이 모두 다 이렇게 활성화되면 쌓이면 그게 결국은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리더분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아니면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